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정옥이 아줌마와의 인연은 정말 우연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제대하고 괜찮은 취업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알바를 전전하면서 지내던 시기였죠.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부담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당당히 직장인이 되어서 집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죠. 제 위로는 4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의지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 중이었죠. 엄마는 제가 기억할 무렵부터 계속 일을 해오셨어요. 남의 집에 파출 가정부로도 나가시고 주로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셨죠. 요즘에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누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공장에 취업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중이에요.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쉬는 날이면 한 달에 2~3번 정도 집에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날이면 가끔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나처럼 바로 공장 같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누나가 고졸로 사는 게 참 인생이 빡빡하다면서 전문대학이라도 나오라고 충고를 해주는 바람에 전문대를 졸업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도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빌빌대고 있는 제가 때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엄마랑 누나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일 취업 사이트를 뒤지는 게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은 아르바이트가 없던 날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엄마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셨는데 어떤 아줌마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웬 손님인가 싶어서 저는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언제 이렇게 컸냐면서 동준이가 맞냐고 엄청 반가운 척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정옥이 아줌마였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옥이 아줌마는 옆집에 살았다고 했는데요. 엄마랑 죽이 잘 맞아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나 봐요. 아마 제가 걸음마를 할 무렵에 옆집에 사셨나 본데 그러다 보니 저는 아줌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아무튼 정옥이 아줌마는 저보고 엄청 듬직하게 잘 컸다면서 등을 쓰다듬기도 했고요. 아장아장 걷던 아기 때 모습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을 줄 생각도 못했다면서 저를 엄청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엄마 또래인 정옥이 아줌마는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좋게 말하면 애교가 넘치고 귀여운 타입이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푼수 같기도 하고 살짝 해퍼 보이는 타입인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는 고향이 시골 촌동네인 분이어서 살짝 억센 느낌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정옥이 아줌마랑 어쩌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랑 아줌마가 주방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엄마에게 말끝마다 언니라고 부르면서 어찌나 다정하게 대하는지 이모들보다도 더 살갑게 엄마를 대하더라고요. 무뚝뚝한 엄마도 살가운 정옥이 아줌마의 애교에는 못 당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정옥이 아줌마는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갔는데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줌마는 저에게 어찌나 친한 척을 하는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대학에서 전공은 뭐 했는지, 어디에 취업할 생각인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쉬지도 않고 계속 물어오는 거 있죠. 아무튼 정옥이 아줌마는 정말 제가 살면서 본 여자들 중에 친화력으로는 1등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늦게까지 엄마랑 거실에서 실컷 수다를 떨고 나서야 돌아가게 되었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우리 동준이 보러 종종 놀러와야겠다면서 아줌마는 윙크를 날리기까지 했고요. 그런 아줌마의 애교가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아줌마가 돌아가고 나서야 엄마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옆집 살면서 친해진 동네 친구 아줌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성격이 어찌나 살갑고 부침성이 있는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면서요. 엄마도 정옥이 아줌마의 성격이 이따금씩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면 재밌는 일이 많다고 아줌마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어요. 아줌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아줌마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우연히 연락이 닿았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아줌마는 성격은 참 활달해 보여서 좋았지만 조금은 기가 빨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아줌마는 저희 집에 놀러 왔고요. 아줌마가 놀러 올 때면 조용한 집안이 조금 시끌벅적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친한 척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죠. 몇 번 마주치고 나서는 장난이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어요. 애인 없으면 아줌마랑 데이트 좀 해달라는 그런 농담을 막 던지기도 했죠. 자기 이상형이 저처럼 곰 같은 남자라나 뭐라나요. 엄마는 아줌마가 그렇게 살짝 짓궂은 농담을 할 때면 애인도 제대로 못 사귀어 본 애한테 장난이 지나치다면서 말리기도 했는데요. 정옥이 아줌마에게는 엄마의 그런 재지도 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는 제 방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불쑥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묘한 무언가를 느껴버리고 말았어요. 제 방을 구경하겠다고 들어온 아줌마에게 살짝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방을 둘러본다는 건 핑계였던 것 같고요. 제 방을 느릿느릿 둘러보던 아줌마는 저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저를 오래 깊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보내는 그런 눈빛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듯한 그런 야릇한 눈빛이었죠. 그땐 말도 안 되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었죠. 엄마는 보통 평일이면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곤 했는데요. 제가 엄마보다 조금 일찍 알바가 끝이 나거든요. 그날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녀와서 집에 혼자 있는 날이었어요. 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았는데요. 아직 엄마가 오실 시간이 안 되었는데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봤더니 정옥이 아줌마였어요. 저는 문 앞에서 뻘쭘하게 엄마가 아직 집에 안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알고 있다면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안으로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자기 말상대 좀 해달라면서 제 팔짱을 쑥 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줌마의 스킨십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놀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제 팔을 이끌고는 거실 소파로 가서 앉자고 했어요. 졸지에 아줌마에게 끌려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시시콜콜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로 아줌마가 질문하고 저는 간단히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말주변도 좋은 아줌마는 저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고요. 그 덕분인지 우리의 대화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어찌나 리액션이 좋은지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오죽했으면 아줌마 같은 성격의 여자친구를 사귀면 심심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이야기가 한참 이어지던 중 역시나 그날도 아줌마는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해오기 시작했죠. 제가 조금 덩치가 있는 편인데 아줌마는 저처럼 푸근한 남자가 평생의 이상형이었다면서 저보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아줌마는 본인 같은 타입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얼떨결에 괜찮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그럼 자기랑 나중에 데이트 한번 하자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면서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 연락하겠다면서요.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번호를 따여보는 일이었는데요. 전 뭐 별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줌마 휴대폰에 제 번호를 저장을 해드렸어요. 아줌마는 엄마에게는 얘기하지 말라면서 제 팔을 슬쩍 쓰다듬기도 했는데요. 그 손길이 참 끈적하게 느껴지면서 등줄기에 찌릿한 무언가가 흐르기도 했네요. 잠시 후에 엄마가 돌아오시게 되었고요. 정옥이 아줌마는 엄마를 보고는 태연하게 언니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지나가다 들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줌마는 저녁을 같이 먹고는 평소처럼 엄마랑 한참 수다를 떨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윙크를 날렸는데요. 아줌마가 대놓고 저를 유혹한다는 게 느껴지니 제 마음도 심하게 요동을 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아줌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기 시작했죠. 의외로 아줌마랑 문자를 주고받는 건 심심한 시간을 보내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조금씩 가까워져 갔고 우리는 어느 날에는 간단히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하니 은근히 여자랑 썸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문자로 요즘 술이 땡긴다면서 자기 집으로 놀러 오겠냐고 물어봤어요. 술안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주겠다면서요.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몰래 오라는 이야기의 느낌이 왔어요. 그날 아줌마네 집에 가면 일이 터지겠다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저도 정옥이 아줌마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건지 아줌마와의 썸씽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먼저 다가오는 여자를 어느 남자가 맞겠어요. 더군다나 정옥이 아줌마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 타입이니 그걸 할 때도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저는 특별히 먹고 싶은 건 없고 아줌마랑 단둘이 오붓하게 술이나 한잔하고 싶다고 답을 보냈어요. 아줌마는 그럼 술안주를 만들어 놓겠다고 답을 보냈죠. 그때부터 아줌마랑 일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종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약속 당일 점심때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요. 같이 당구도 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마음은 온통 정옥이 아줌마에게 가 있었죠. 친구들은 저녁에 술도 한잔 하자면서 저를 붙잡기는 했는데요. 저는 집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헤어지게 되었고요.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보니 종일 저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언제 오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가겠다고 답을 했더니 아줌마는 빨리 오라면서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어요. 엄마 친구 아줌마랑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약간의 망설임 같은 것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옥이 아줌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줌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보니 조용한 동네의 빌라 건물이더라고요. 집 앞에 가서 벨을 살짝 눌러봤는데요. 곧 문이 열리더니 정옥이 아줌마가 문을 열어줬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종일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면서 살짝 앙탈을 부리기도 했죠. 아줌마는 몸에 쫙 달라붙는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유독 아줌마의 몸매가 두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시각적인 것에 약하잖아요. 자연스레 아줌마의 풍만한 몸매에 자꾸 눈이 가면서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지 집안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금방 저녁 겸 술상을 차려온다면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고요.
제가 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죠. 그렇게 잠시 후에 아줌마랑 거실에 상을 펼치고 마주 앉게 되었어요. 정옥이 아줌마는 풍만한 몸매만큼이나 손도 엄청 큰지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도 차렸더라고요. 저보고 맛있는지 먹어보라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는데요. 그 눈빛이 살짝 부담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먹성이 좋은 편이다 보니 음식이 그럭저럭 다 맛이 있었어요. 저는 아줌마 기분 좋으라고 정말 맛있다고 살짝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잘 됐다면서 어서 먹자고 저를 재촉해댔죠. 그렇게 아줌마랑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반주도 한잔하게 되었어요. 엄마 친구 아줌마가 저를 위해서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이라니 참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았죠. 아줌마는 눈만 마주치면 눈이 사라질 정도로 눈웃음을 웃곤 했는데요. 그 눈웃음이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마구 두근거리게 만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게 되었고요.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살짝 나른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아줌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시콜콜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아줌마는 조금씩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어요. 이혼하고 아이들도 남편이 키우는 바람에 참 인생이 쓸쓸했다고 아줌마는 푸념하듯이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누군가랑 다정하게 단둘이 저녁을 먹는 게 오랜만이라 참 기분이 묘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때로는 묵묵히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죠.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는 무르익어갔고요. 아줌마도 꽤 취했는지 슬슬 요즘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죠. 나이를 먹어도 여자이기는 한데 만날 사람도 없어서 외롭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저녁에 찾아와줘서 오늘은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서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봐서 친근한데 언제 이렇게 멋지게 컸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아주 끈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런 말을 하면서 대놓고 저를 유혹하는 듯 제 손을 막 조물딱거리면서 만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줌마의 그런 손길에 저도 술 기운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아줌마가 뭘 원하는지 느낌이 와버렸죠. 저는 아줌마가 좋기는 한데 엄마 친구분이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편하게 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엄마 친구 말고 여자로 봐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취했다는 핑계로 저에게 몸을 기대오기도 했는데요. 아줌마의 물컹한 거기가 제 몸에 닿았는데 일부러 더 몸을 밀착시키는 게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줌마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내니 저도 그만 발동이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마음의 결심을 해버리고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두툼한 손길이 아줌마의 손을 꽉 잡자 아줌마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줌마의 눈빛은 저를 재촉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아줌마를 번쩍 안고는 방 침대로 옮겼죠. 아줌마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런 표정이 저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결국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투박하고 성급하게 달려드는 저를 아줌마는 천천히 이끌어 주었어요. 아줌마의 교태가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사랑을 나누다가 중간에 아줌마가 막 경련을 일으키시길래 잠깐 멈추기도 했는데요. 곰 같은 덩치로 제가 너무 과격해졌었나 봐요. 아줌마는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면서 괜찮다고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좋은 시간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뻘 아줌마와 연애라니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저를 더 못 견디게 만들고 있기도 했어요. 애교가 넘치는 정옥이 아줌마는 정말 사랑스럽기까지 했죠. 교태를 부리는 아줌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만 가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제가 멋진 남자로 잘 큰 것 같다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아줌마와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는 침대에 쓰러진 채로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한 번의 연애 이후로 조금 더 아줌마가 친근하고 편하게 느껴졌죠. 아줌마는 은근슬쩍 저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제가 너무 좋다고 막 애교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아줌마의 애교에 저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기도 했네요. 그렇게 아줌마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2차전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 아줌마는 살짝 정신줄을 놓을 뻔하기도 했어요. 아줌마의 눈동자 초점이 살짝 흐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자정이 넘도록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가 보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완전히 저에게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정옥이 아줌마는 예전처럼 저희 집에 계속 놀러 오곤 했는데요. 그럴 때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저를 대하기도 했지만 단둘이 만나면 얘기가 달라지곤 했죠. 어찌나 애교가 많고 살갑게 구는지 저는 아줌마랑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아줌마는 한 번씩 정신을 잃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만큼 아줌마가 좋아하신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아줌마랑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우리는 시간만 맞으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곤 하는데요. 어느 때는 여러 날을 연속으로 연애를 하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매일 저 때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줌마는 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어느 날은 제가 가버릴 때 그걸 꿀꺽 삼켜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기도 했네요. 한동안 저는 아줌마를 그냥 아줌마라고 불렀는데요. 아줌마는 제 팔을 꼬집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부를 거냐고 앙탈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라고 불러봤는데요. 아줌마는 아주 몸서리를 칠 정도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좋아하는 아줌마 반응이 재미있어서 둘이 있을 때면 계속 자기라고 불러주곤 해요. 그리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니 실제로 더 가까워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래요. 애교도 많고 질투도 많은 아줌마는 제가 오래오래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고 자기만 사랑해주면 좋겠다고도 하는데요. 아줌마랑 한 번씩 놀아주고 나면 저도 체력이 쏙 빠지는지라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은 아직 없답니다. 취업 문제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정옥이 아줌마 덕분에 색다른 재미가 가득한 요즘이기도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